상업지구에 다 근생인데 거기를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조합원이 다 근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데는 주상복합의 입주권을 작은 근생을 사더라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은 매수 후 5천 떨어졌어요, 지금이라도 다른 곳 알아봐야 할까요? 라는 제목이거든요. 본문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부자아빠님,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닥부 채널을 몇 년 동안 애청하는 구독자이고 투자 고민이 많은 50대 초반 부부입니다. 살고 있던 지역의 아파트를 최근에 매수했는데 직후 627 대책으로 거래가 중단되었고 얼마 전 5천만 원 정도 떨어진 거래가 나와서 마음고생 중입니다. 제목처럼 지금이라도 다른 곳을 알아보고 직장과 투자 가치를 고려해서 서울이나 경기 유망 지역을 갈아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현재 자산은 얼마 전 매수한 아파트 시세 10억 수준이고요. 역세권이 아니다 보니 빠르게 매도하려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627 대책 전에 대출을 받아나 그 자금으로 추가 투자를 하거나 집을 매도가 되면은 월세 등 살 곳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은퇴 시점에 한 20억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뒤에 좀 상황을 같이 좀 칠판에 좀 적어 보면서 질문하셨던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상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이세요. 외벌이이십니다. 소득을 보면은 세후로 월에 500만 원 정도 벌고 계신데요. 자녀는 없으신 것 같아요. 집을 최근에 샀는데 단지명을 언급하진 않았고요. 수지에 동천동을 사신 거예요. 시세를 10억 정도에 샀고요. 627 대책 직전에 사셨어요. 25년도 이제 5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신 것 같고, 담보대출을 살 때 받았는데 그 담보대출을 현금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집을 이제 살 때 그 자본을 쓰신 것 같진 않고 별도로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돈이 3억 2천 정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목표를 이제 본인 스스로 은퇴 후에 이제 노후 대비를 하려면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목표를 7년 후에 한 20억 정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순자산 한 10억 정도 있으니까 뭐 7년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간을 7년보다도 한 5년 정도로 이내로 잡으셔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크게 이제 두 개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요게 조금 고민이시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금 10억에 샀는데 얼마 전에 5천만 원이 떨어졌다라고 하시거든요. 한 9억 5천에 거래가 된 건데 이 단지를 제가 좀 보니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아파트는 이제 층이나 동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도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5천만 원이 올라서 10억 5천에 또 거래가 될 거예요. 또 10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9억 5천이 됐다고 해서 5천만 원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10억에 샀을 때 5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무리는 아니다, 시세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래되는 내용을 보다 보면 10억짜리 아파트가 또 7억에 거래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친족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3억을 낮춰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실거래가 되는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걱정을 할 정도의 단지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좀 안심을 좀 시켜드리고 싶고요. 여튼 결론은 627 대책으로 가격이 이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질문을 이제 두 개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현재 거주 아파트를 그냥 유지를 하고요, 거주하셔야 되니까 3억 2천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뭐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이 칠판에 좀 적어보면 투자는 3억 2천의 돈이 담보대출 받은 금액이신 것 같아요. 지역을 보면 말씀하신 데가 자양동, 마포, 청량리, 여기 이제 빌라를 보신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수원에 있는 분양권을 이렇게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들 중에서는 자양동 일대가 가장 투자성은 높거든요. 근데 자양동 일대도 보면은 얼마 전이죠,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구역에
빌라는 작은 지분도 지금 매매가가 15억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투자성은 높기는 한데 우리 자본으로는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양동을 보셨던 데는 아마 이런 데를 보셨을 것 같거든요. 가칭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예정지라고 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모아타운 구역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예정지가 굉장히 많은데 모든 구역이 다 지정이 돼가지고 다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 이런 지역들을 잘 분석을 해갖고 좋은 지역을 사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높아 보이거든요. 투자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동촌동 아파트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시세가 많이 올라갈 아파트도 아닌데 내가 모아타운이 될 거라고 해서 자양동을 샀는데 이것마저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투자를 조금 실수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사실 거면 자양동일 때는 잘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수지 동천동의 아파트를 살 때 얘를 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담보대출을 받은 걸로 물론 이런 것들이 지분이 작고 금액이 작으면은 주택수에서 이제 배제를 해주는 요건은 있긴 한데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거는 얘도 빌라니까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주택을 사는 거는 사실은 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사게 되면 내 대출이 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수가 되는 대출이다 라고 하면은 주택이 아닌 거를 사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이 아닌 거는 말 그대로 비주택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주택에서 우리 자본에서 갈 수 있는 거는 근생하고 상가죠. 근생 상가도 투자를 잘못하면 흔히 알기로는 막 현금 청산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역을 잘 찾아보시면 현금 청산 자체가 될 수 없는 구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재개발 구역인데 대부분이 다 빌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몇 개만 근생 빌라로 되어 있는 걸 유주택자가 사게 됐을 때 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도정법 기준에서 현금 청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생 상가를 샀는데 지분이 작은 걸 샀어. 근데 용산에도 보면은요 남영동이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남영동의 조합원 구성원을 보면 대다수의 인원들이 다 근생 상가 소유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근생 상가 소유기 때문에 다 현금 청산을 시킨다 라고 하면 정비사업 자체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근생 상가이지만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다 이런 물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정법 기준에 맞지 않게 예외적으로 조합의 정관을 수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입주권을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남영동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주상복합으로 좀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본화에서 지금 보면 3억 2천인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다 보면 주택을 우리가 사기가 어려우니까 비주택을 가야 되는데 비주택도 흔히 알고 있는 주택이 많은 재개발 구역에서 근생을 사게 되면 현금 청산될 수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용산 남영동 같은 데는 여긴 상업지구란 말이에요. 상업지구에 다 근생인데 거기를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의 조정법 기준으로 현금 청산을 시켜버리면은 개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조합원이 다 근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데는 주상복합의 입주권을 작은 근생을 사더라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지역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 거주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이제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데 최대 쓸 수 있는 돈은 한 9억까지도 좀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몇 개를 말씀하셨는데 지역까지 좀 말씀을 해보면은 현재 아파트를 매도를 해버리고 나는 월세로 거주를 하고 9억 정도대로 투자를 할 건데 지역을 보신 데가 인덕원 일대 퍼스비에라고요. 성남 일대 분양권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저의 답변은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결국에는 갈아타기를 할 때는 3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거는 3원칙에 맞지가 않아요. 3원칙이 이거죠. 자산이 2배, 지역, 급지가 2배,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는 건데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는 해놨는데 자산이 2배가 되거나 지역이 2배로 늘어나는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성을 높이는 선택지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9억에서 많게는 대출을 써서 한 10억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지역들을 조금 더 우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노량진도 보면은요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죠. 여기도 보면 30평대는 가기 어렵지만 25평 정도면 실투자금을 이 정도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있습니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는 마천에도 보면 거여 마천 뉴타운에서
관리 처분이 낮고 속도가 빠른 구역 중에 4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10억 이하의 자본으로도 35평 입주권을 살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의 구역은 갈아타셔야 자산 2배, 급지가 2배 늘어나고요. 당분간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여기가 이제 관리 처분이 떨어진다니까 5년 정도 남았거든요. 또 5년이 지나면 충분히 내 순자산은 20억 이상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을 또 매도를 하고 다시 월세를 거주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근생이고 상가이지만은 용산 일대, 남영동 일대도 보면 구역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쉽게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구역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면 용산 일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